네, 안녕하세요. 우리 재무관리 입문 시간이죠? 자, 일단 회계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재무관리가 어떤 과목인지 1차, 2차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자, 1차 시험이 있고 1차 시험에 1교시에 보는 게 경제학과 경영학을 보는 거죠. 원래 이제 반응이 이런 아직 칠판도 저한테 익숙치 않아요. 차츰 익숙해질게. 자, 1차 시험 1교시에서 보는 게 굳이 판사 안 해도 돼. 다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외에도 이제 저한테 재무관리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느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판서량이 꽤 많아요. 그걸 다 따라 쓰다가 손 깨지고 이런다. 거의 대부분 다 책에 있든지 아니면 한번 들으면 알든지 하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자, 1차 시험 1교시에서 보는 게 경제학과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보게 되고요. 이 경영학에 보통 말하는 일반 경영학이라고 부르는 뭐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이런 과목들이 있고 추가로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있고요. 자, 전체 경영학이 100점 만점에 40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 이 재무관리는 그 중에 15개 내지 16문항이 나오게 돼요. 전체 경영학에서 약 40% 정도가 재무관리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1차 시험. 그 이후에 2차 시험에서는 혹시 2차 시험은 이틀 동안 보는 거 아세요? 첫째 날에 1교시에 세법 보고 나서 점심 먹고 이제 2교시에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이 재무관리는 이때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단독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런 재무관리인데 아직 우리가 2차까지 생각할 건 아니고요. 일단은 1차를 가기 위한 입문 과정이다라는 거래요. 자, 그럼 이 재무관리라는 것은 분류가 되기에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학문적으로는 경영학의 일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무관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경제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재무관리 공부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경제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나온 이론들인데 그게 기업에 적용되는 얘기들이 재무관리라는 과목이에요. 혹시나 경제학이나 이런 걸 공부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 같은 건 깔아주는 거고 그래서 각종의 수학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수학적인 부분들이 어려운 수학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좀 이제 봐보겠지만 보다 보면은 초등학교는 살짝 넘고 중학교 정도? 뭐 이 정도의 수학이라고 부르는 산수라고 표현되지는 않지만 살짝 넘는 수학이라고 부르는 그 정도의 내용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일단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수학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해서 하는 게 재무관리 입문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수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처음에 좀 수학을 공부한 지 오래됐다 하게 되면 좀 낯설 수 있고 그 낯선 수학적인 내용들을 실제 재무관리 기본 공부할 때 해버리면 이 재무관리가 꽤 많이 어렵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지금 공부하는 게 회계원리. 회계원리 공부하다 보면은 뭔가라고 맞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중급회계다라는 거 아시죠? 중급회계 공부하면서 살짝 한번 충격을 받죠. 갈 길이 맞나? 라고 했다가 그 다음으로 세법을 가다가 토할 것 같다 라고 하다가 공부할 때 수업 들으면서 토할 것 같은 데가 생겨요. 분명히 한글로 써 있고 우리나라 말 같은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데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다가 재무관리 공부하면은 토하고 나왔다 뭐 이런 정도의 과목이에요.
이 재무 관리를 하다가 재무 관리가 좀 안 된 분들이 그 다음으로 차선으로 선택하는 게 세무사예요. 제일 큰 차이가 회계사 세무의 제일 큰 차이는 공부할 때는 재무 관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회계사를 해보겠다 하게 되면 재무 관리를 좀 버텨줘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초반에 배우는 부분들이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들이에요. 경제학에서 나오게 되는 추상적인 얘기들을 다루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운 내용을 가면서 갑자기 수학적인 도출이 나오게 돼요. 식의 도출. 그게 이제 결합돼 버리면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때에 최소한 이 정도로 고민하지 말자라고 해서 진행되는 과목이 재무관리 입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무관리 입문 강의에서는 일단 다뤄볼게요. 각종의 수학적인 부분들을 먼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시작할 때에 지수와 로그 이런 거 아시죠?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다. 그 지수와 로그 같은 걸 공부하고 나서 뭐 물론 수열도 아시죠? 그런 걸 공부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 특히나 재무관리 안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 화폐의 시간 가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서 이런 수학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수학적인 내용을 살짝 점검하면서 재무관리의 맛을 좀 봐보자로 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에 너무 크게 집착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너무 크게 집착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나중에 실제 재무관리 기본 강의에서 제대로 배울 거야. 자, 재무관리의 가장 과목의 특성이다. 공부할 때 과목의 특성이다 하게 되면은 이 챕터가 계속 이어져요. 1장 모르면 2장을 못 가. 2장 모르면 3장을 못 가고 3장 모르면 4장을 못 가요. 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 내용들을 살짝씩 지금 뽑아내서 입문 강의를 진행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배웠던 재무관리 내용하고 그 다음으로 배우는 재무관리 내용하고 그 다음 배우는 재무관리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될 거야. 여러분이. 연결이 되는 건 이때 하는 거라고. 지금은 수학하고 살짝 연결시켜보자.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 수학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지. 재무관리 내용들을 서로 엮지 말라고. 잘 안 엮어질 거야. 그거 엮으면서 고민하지 마. 그 엮는 거는 나중에 기본 강의 때 해드릴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들어보면 알아요, 이제. 자, 우리 나눠드린 자료가 있고 조금씩 봐봅시다. 먼저 제가 1장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지수와 로그 및 수열 얘기 나와 있고요. 먼저 나오는 게 지수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지수는 A를 N번 곱하는 경우에 이를 A의 N제곱이라고 하며 그딴 거 외울 거 아니죠? 지수의 정의 이런 거 외울 거 아니야. 지수가 써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N제곱이 X다라고 했을 때에 이 A의 N제곱은 A를 곱하라 라는 얘기인데 곱할 때에 총 다해서 N번 곱하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다 하게 되면은 2를 3번 곱하라는 얘기라서 3번 곱하게 되면 그 값은 8이 되는 거죠.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됐다 이거야. 그럼 됐다. 자, 그리고 A의 N은 N제곱은 X를 만족하는 수인 A를 X의 N제곱근이라고 하며 그래서 A의 N제곱은 X다. 곧 2의 세제곱은 8이다 라고 했을 때에 자, 2를 3번 곱하면 8이 된다. 그럼 뭘 3번 곱하면 8이 되느냐? 뭘 n번 곱하면 x가 되느냐 하는 걸 표시하는 게 a는 x의 n제곱근이다 라고 표시하는 거죠. 보통 읽을 때는 n 루트다 라고 표시하는 거고 그러면 2는 8의 3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그거를 8의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 루트 앞에 만약에 2는 루트 4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게 있죠.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4의 2분의 1제곱이다 라고 쓰기도 하는 거고, 쓰고 싶은 생각 별로 없죠. 뭐 지금 저딴 걸 얘기해서 하고 있나? 뭐 이 정도면 쑥쑥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다음 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이번에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2의 0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 2의 세제곱이면 2를 3번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2의 0제곱이면 2를 곱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에다가? 더하기 빼기의 절대적인 기준은 0인 거고요. 곱하기 나누기의 절대적인 기준은 1인 거고요. 그래서 2에다가 1에다가 2를 곱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0번 곱해라. 그래서 모든 거의 0제곱은 1 되는 거죠. 모든 0제곱은 1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는 것. 2의 1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 2를 한 번 곱해라. 근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곱하지 말고 나누라는 얘기죠. 나누라. 그래서 얘는 1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의 마이너스 제곱이다 하게 되면 걔는 a의 n제곱분의 1. 자, 다음으로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얘가 밀수, 위에 딸리는 게 지수인데 밀수가 같은 애들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거는 2를 2번 곱한 거에다가 또 2를 3번 곱하라 라는 얘기니까 총 다해서 2를 5번 곱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수 1 서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만약 여기에 나누기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땐 지수끼리 빼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2의 제곱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 걔는 2를 2번 곱한 걸 3번 곱해라 라는 거니까 이걸 3번을 곱해 주게 되면 총 다해서 2를 6번 곱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수를 서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지수를 더해주는 거였고 지수를 곱해주는 거고. 자, 다음 6번 나와 있는 게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3을 3번 곱하라 라는 얘기니까 2도 3번 곱하는 거고 3도 3번 곱하는 거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되는 거죠. 자, 다음 나와 있는 게 이번에는 2 나누기 3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3분의 2를 3번 곱하는 거니까 분자에는 2가 3번, 분모에는 3이 3번. 분위기가 지금 내가 너무 쉬운 걸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때가 좋을 거예요. 이거 하고 있을 때 좋은 거지.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 좀 써야 되니까. 자, 다음 나온 게 로그 나왔고요. a의 n제곱은 x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a를 몇 번 곱하면 x가 되느냐 하는 걸 쓰는 게 로그. 자,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되느냐, 그래서 몇 번 곱해야 되느냐라는 걸 찾고자 쓸 때 쓰는 게 로그. 그래서 걔는 n은 로그 a의 x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 n은 로그 2의 8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미수, 얘가 진수. 결국 찾고자 하는 것은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되느냐 하는 게 로그. 5의 제곱은 25 되는 거고, 그러면 5를 몇 번 곱하면 25가 되느냐 하는 걸 찾고자 하는 게 2는 로그 5의 25가 되는 거죠.
얘를 몇 번 곱하면 25가 되느냐. 자, 그 로그의 성질인데요. 로그의 성질 중에서 자, 2를 한 번 곱하면 2가 되는 거죠. 2를 몇 번 곱하면 2가 되느냐. 그래서 로그 2의 2, 얘를 몇 번 곱하면 2가 되느냐. 그건 한 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미수와 진수가 같게 되면 그 로그 값은 1이 돼요. 그 다음 2를 0제곱하면 1 되는 거죠. 모든 거의 0제곱은 다 1이다. 자, 그러면 로그 2의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값은 0인 거죠. 미수고 진수인데 진수가 1이 되면 그 값은 다 0이 된다. 자, 다음 로그인데요. 자, 여기가 a가 있고 a의 n제곱, 곧 진수의 지수가 달려 있어요. 진수의 지수가 달려 있으면 그 지수는 앞으로 튀어 내려와서 곱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8이다 라고 해볼게요. 로그 2의 8이면 걔는 로그 2의 세제곱 되는 거죠. 자, 2를 3번 곱하면 8 되는 거잖아요. 2를 3번 곱하면 8 되는 거다. 근데 그 8은 2의 세제곱. 진수에 달려있는 지수는 앞으로 튀어 내려와서 곱한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되는 거고요. 로그에서 미수와 진수가 같으면 그 값은 1이 된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1인 거죠. 그래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여기 진수에 지수가 달려있으면 걔는 앞으로 튀어 내려와서 곱해주면 돼요. 자, 하나 더 가서 그 다음 나오는 게 4번에 미수가 같은 로그끼리 더하는 게 나왔네요.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8이다 라고 해볼게요. 미수가 같은 로그들인데요. 걔네들끼리 지금 더하는 거예요. 자, 더하게 되면 얘는 로그 2의 제곱이고요. 얘는 로그 2의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달려있는 진수에 있는 지수들은 튀어 내려온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되는 거고 3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되는 거고 미수와 진수가 같은 로그들은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은 더해서 5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할 때에는 이렇게 미수가 같은 로그끼리 더해줄 때에는요. 여기는 진수끼리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로그 2에 4 곱하기 8로 접근하면 돼요. 미수가 같은 로그끼리 더할 때에는 진수끼리 곱해준다. 자, 걔는 로그 2에 4는 2의 제곱이고 곱하기 8은 2의 세제곱이고 얘는 로그 2에 자, 미수가 같은 지수끼리 곱해주는 거 2를 2번 곱하고 거기에 2를 3번 곱하면 2를 총 다해서 5번 곱하는 거죠. 2를 총 다해서 5번 곱하는 거니까 진수에 달린 지수는 튀어 내려오게 되면 얘는 5 곱하기 로그 2에 2가 돼서 이 값은 1 곱하기 5니까 이 값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수가 같은 로그끼리 더할 때에는 진수끼리 곱해주면 된다. 미수가 같은 로그끼리 뺄 때에는 진수끼리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좀 더 가서 상용 로그라는 게 있고 자연 로그라는 게 있고요. 상용 로그는 로그의 미수가
in 로그, 얘를 상용 로그라고 불러요. 상용 로그에서는 미수인 10을 생략하고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음 자연 로그라는 게 있고요. 자연 로그라는 것은 미수가 우리 자연 대수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보통 2로 표시하는데 미수가 자연 대수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부르고 걔를 기호로 쓸 때에는 ln이라고 주로 표시해요. 그래서 ln 써 있으면 걔도 로그 얘기하는 거다. 다만 미수가 자연 대수. 이 자연 대수는 우리가 보통 표시할 때는 리미트 새로 나온 기호인데 괜찮죠? 한계값에서 x가 0으로 갈 때에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이제 극한 값인데요. 1 플러스 0.0001을 몇 번 곱한다? 분모가 0으로 가면은 전체 값은 0분의 1은 얼마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라고 하죠. 어디부터 다시 손대야 되나? 분수가 있는데 분수에서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값은 커지는 거죠. 분모가 0으로 엄청나게 가게 되면 전체 값은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1.00001을 무한대번 곱한다. 그게 자연대수의 개념이에요. 숫자로는 2.7288 이 정도 되고요. 파이는 3.14159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 놈이다. 근데 그걸 기호로 쓸 때에 2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 자연대수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이 뒤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잠깐 보면 되는 거죠, 뭐. 자, 수학 공부하자는 거 아니야. 수학적인 내용들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재무관리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뒤에서 확인하자고. 여러분 외운다고 뭘 외워야 돼요? 재무관리 외워야지. 뭐 로그의 성질 이런 거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중에 나중에 쓰이는 놈이 있겠지. 그때 가서 그걸 외우면 되는 거지. 자, 다음 나오는 거는 3번에 수열 얘기 나와요. 자, 수열이라는 거고요. 수열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그래요. 혹시나 그런 정의 외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수의 나열, 이걸 수열이라 하는데, 크게 구분했을 때는 등차 수열, 수열에 있는 수의 나열들, 이니 각 항이 있는데 항들의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 수열들의 비가 같은 수열을 등비 수열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1, 3,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면 항들 간의 차이가 계속해서 2로 일정하다. 그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1, 2, 4, 8, 16 이렇게 가게 되면은 B가 항상 2배씩 이니까 B가 동일한 수열이 등비수열. 혹시 수열 중에 피보나치 수열도 아세요? 1, 2, 3, 5, 8, 13 이렇게 가는 수열도 있죠. 본 거는 같죠. 그래서 앞에 거 2개 더해서 얘, 2개 더해서 얘, 2개 더해서 얘. 뭐 지금 거기까지 갈 건 아니고 등차 수열이 있고 등비 수열이 있는데 제가 공부할 때에 필요한 부분은 등비 수열 부분이에요. 등비 수열만 얘기하면 좀 그래 보이잖아. 등차 수열도 얘기를 하려고요. 자,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에다가 항상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나오는 수의 나열이 등차 수열. 그때 일정하게 더하는 수를
공차라고 하고요. 공차가 지금은 2인 수열이죠. 그 중에 첫 번째 항을 우리가 A 또는 A1이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 항이 A2가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A3가 될 거고, 그러면 n번째 항을 얘기할 수 있고, 그 n번째 항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게 n번째 항인데요. 그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계속해서 더하는 공차를 우리가 주로 D로 표시하고요. 공차를 몇 번만큼 더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항이면은 한 번 더 했잖아요. 세 번째 항이면은 두 번 더 하잖아요. 따라서 n-1번만큼 더해야겠죠. 자, 2를 3번 더한다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2를 3번 곱한다 하면 2의 세제곱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2를 3번 더할 때는 2 곱하기 3이라고 쓰는 거죠. 지금은 공차를 몇 번 더할 거냐면 n-1번만큼 더할 거죠. 이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그 등차 수열의 합에서 얘는 sum 합이니까 sum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해주자. 얘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다 더해주자. 이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 된다. 그 합을 구할 때는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항의 개수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2, 3 쭉 가서 10까지 가는 등차 수열이 있다. 첫 번째 항은 1이고 계속해서 똑같은 수인 2를 더해가면서 나오는 수의 나열인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순서를 거꾸로 해서 2를 더해주자. 얘 더하면 11, 얘 더해도 11, 얘 더해도 11 쭉 가서 얘 더해도 11. 11이 몇 개 있다? 항의 개수가 10. 11을 10번만큼 더해주자. 11을 1 플러스 10 하면 11을 10번만큼 더해주자. 11을 10번 더하게 되면 합의 2배가 된다. 그러니까 나누기 2 해주자라는 거죠. 속도 괜찮아요? 자, 거기 얘가 하나 나와 있고 얘 나와 있는 게 1, 4, 7 쭉 가서 46, 49까지 나오는 수의 나열이 있대요. 등차 수열이죠.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거기에다 계속해서 3을 더하면서 나오는 수의 나열이죠. 그걸 다 더하래요. 다 더하래. 다 더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항의 개수 해주고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항의 개수가 지금 몇 번째 항일까요, 얘가? 얘 몇 번째 항일까요? 자, 그거는 이 49가 n번째 항. 그 49는 n번째 항이니까 얘는 첫 번째 항인 1에다가 공차인 3을
n-1번만큼 더한 거겠죠. 그럼 얘가 an, 그 n이 몇 번째 항인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넘어가면 48, 16, 17? 16? 제가 암산을 못해요. 16. 그래서 여기서 n이 16인 걸 아는 거고, 항의 개수가 16개. 하게 되면 전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지우세요. 등차 수열 끝났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등 비수열이라고요. 등 비수열도 외울 게 많진 않아요. 등 비수열 가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등 비수열은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거기 항상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나오는 수의 나열이 등 비수열. 지금은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가는 거죠. 맨 앞에 있던 첫 번째 항이 A1이다 라고 할게요. 그리고 항상 해서 곱해가는 이 똑같은 곱하는 숫자, 걔를 공비라고 얘기해요. 공비를 R이다 라고 할게요. 자, 그러한 등비수열에서의 일반항이다 라고 하게 되면 등비수열에서의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2번 곱하는 거죠. 그죠? 자, n번째 항이면 걔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는 거예요. n-1번만큼 곱하는 거죠. 이게 등비수열에서의 일반항이에요. 그 등비수열에서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항 플러스 쭉 가가지고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보자. 이게 n번째 항인 일반 항이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게 두 번째 항. 쭉 가는 얘를 다 더하는 이걸 유한 등비 수열의 합이다라고 얘기해요. 일단 n번째 항까지 다 더해보자. 자, 그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양쪽에다가 같은 숫자를 곱해도 되는 건 아시죠? r 곱하기 sn, 이쪽에도 r을 곱하자. 여기 곱했더니 a1 곱하기 r 플러스 여기 곱하면 a1 곱하기 r의 제곱. 쭉 와가지고 얘 앞에 있던 애 a0 곱하기 r의 n-1제곱, 여기는 a0 곱하기 r의 n제곱 되겠죠. r을 다 곱할 거니까. 자,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죠. 배우긴 다 배웠었던 건데 그냥 오랜만에 보니까 새로울 뿐이죠. 지금 이 되어야 되는데 안 배웠어요? 애워. 자, 일단 뭐 지금까지 개념은 괜찮잖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r을 한 번 곱한 거, 쭉 가서 n번째 항은 r을 n-1번 곱한 거, 양쪽에다가 r을 곱하자.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위에서 아래를 빼자. 위에서 r을 빼게 되면 sn-r 곱하기 sn 에서 a1 곱하기 r, a1 곱하기 r, 위에서 r를 빼는 거니까 세 번째 거하고 여기 두 번째 거
여기 n번째 거하고 여기 n-1번째 거 사라지면서 남게 되는 게 얘 마이너스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 마이너스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이 남는 거죠. 자, 여기는 숫자 안 써 있으면 숫자는 1, 부호 안 써 있으면 부호는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이걸 생략한 거니까 마이너스 r. 똑같은 게 곱해져 있으면 묶어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얘는 1-r 곱하기 sn 되는 거고, 여기는 첫 번째 항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거니까 a1 곱하기 1-r의 n제곱 되는 거고, 자, 얘를 2항 했더니 등비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 곱하기 1-공비분의 1-공비의 n제곱이다 라고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유한한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라고 하는 놈이에요. 얘는 알아야 돼. 얘 알아야 돼. 물론 이거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은 식이죠. 분자분모의 부호만 바뀌었을 뿐이니까 저는 주로 이걸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항 곱하기 1-공비분의 1-공비의 n제곱이에요. 이건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 이거는요, 알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그 과정 지나서 온 얘는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시험을 공부할 때에도 재무관리에서 이거잖아요. 식이 이렇게 갔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외우세요. 이렇게 할 거야. 그 식 반드시 외워야 돼. 중간에 오는 과정이 살짝 이해 안 됐는데요. 그래도 외워. 이해가 되어야 외우죠. 외우면 이해가 돼. 저는 최고의 공부는 주입식, 암기식이다 생각을 해요. 일단 암기해. 이게 암기가 되어야 이 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등비수열이 n번째 항까지 유한했을 때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가는 것은 무한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무한 등비수열의 합. 걔를 기호로 쓸 때는 sum, s라고 써요. 자, 걔는요, 이렇게 있었던 유한 등비수열의 합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잠깐 봤더니 저놈 글씨는 엉망이죠. 그래도 무슨 글씨인지 알긴 하겠어요. 자, 그래서 유한 등비수열의 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곧 무한히 가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자. 그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이잖아요. 거기서 sn이 첫 번째 항 곱하기 1-공비분의 1-공비의 n제곱이었었죠. 자, 거기서 만약 r이라는 공비의 절대값 기호하세요. 2의 절대값도 2고 마이너스 절대값도 2고 그런 걸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가 1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의 n제곱은 얼마? 예를 들어 r이 0.5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계속해서 0.5 곱해간다. 그럼 전체에서 절반에 하면 걔는 결국 사라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 있는 r에 n제곱이 있네. 그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다 라고 하게 되면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얘가 결국은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무한한 등비수의 합은 첫 번째 항 곱하기 1 공비분의 1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얘보다 얘가 훨씬 중요해요. 자주 쓰진 않을 거야. 근데 알아야만 해. 그래야 뒤에 있는 나오는 식 도출되는 게 이해가 쉬워질 거니까. 그래서 앞에서 했던 등차 수열 이딴 건 지워도 돼요. 등비 수열도 뭐 기본 개념은 지워도 돼. 근데 마지막 식은 알아야지. 그래서 무한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항 곱하기 1 공비분의 1 이게 무한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맨 마지막에 예로 나와 있는 게 만약 수열이 가는데 수열이 100, 50, 25 이렇게 무한히 가는 수열이다 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100이고 계속해서 곱해가는 게 0.5, 0.5를 계속해서 곱해가는 거죠. 그리고 무한히 가는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걔는 첫 번째 항 100 곱하기 1 공비분의 1인 거죠. 걔는 2000인가요? 200이나? 200. 미안, 200. 혹시 나누기 0.5는 곱하기 얼마인지 아세요? 2죠. 나누기 0.2는 곱하기 5. 나누기 0.25는 곱하기 4. 암산 좀 하는데? 전 잘 못하는데. 제가 회계사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직업병 하나 있는 게요. 암산을 못해요. 계산기는 잘 눌러. 암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2000이라고 내가 하고 있지. 그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계산기를 주든지. 여러분들 점점 그렇게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함부로 암산하면 안 돼. 항상 계산기로 확인해야 돼요. 그 버릇이 점점 들어야 되는 거고 계산기는 다들 준비하고 다니시죠? 혹시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셨나요? 그것도 한번 해볼 거고 뭐 복잡한 건 없어요. 뭐 있겠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하지만 신기한 기능들이 좀 들어있긴 해요. 나중에 봅시다. 자, 거기까지가 일종의 수학적인 부분들에서 지수, 로그, 수열 쪽 얘기인데요. 수학적인 부분이 지금까지 큰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써먹느냐 하는 걸 제가 2장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쪽에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부터 잠깐 시작할까요?